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운동을 표현하는 것보다 운동을 표현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우리 운동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우리 운동 그래프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었지? 5가지. 5가지나 있어? 2가지. 세 가지, 그치? 우리 처음에 배웠던 우리 가장 만만한 우리 VT 그래프가 있지. 뭐 속력 시간 그래프 아니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고 아니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우리 AT 그래프가 있지. 가속도랑 시간 그래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VT 그래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V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VT 그래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요런 운동을 하는 운동을 뭐라고 불러? 등속. 그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 또는 속도가 안 변하는, 즉, 이 친구를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부르지. 등속 운동. 자, 그 다음에 요런 운동을 하는 친구는 뭐라 불러? 가속도 운동. 그치? 얘는 가속도인데 등각.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등가속 운동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런 운동을 하는 친구를 뭐라고 불러? 정지. 그치?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안 변하지. 네. 처음에도 0, 나중에도 0이지. 얘는 우리 정지라고 부른다. 정지. 그쵸?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ST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ST 그래프. 자,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어요. X가 뭐예요? 아, 미안해. S는 이동거리. 이동거리. V는 속도. 얘는 변이. S는 S가 이동거리 아니면 변이를 의미하고 V는 속력 아니면 속도. S는 스피드 아니었어요? 속력. 아니지. S는 우리 이동거리, 변이. 그리고 A는 우리 가속도. 우리 자동차 옆에 있는 게 뭐야? 자동차 브레이크 옆에 있는 게. 엑셀이지, 엑셀. 그래서 얘가 가속도야. 엑셀 밟으면 빨라지지? 그래서 얘는 엑셀의 앞글자를 따서 A를 쓴다. 자,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지. 또는 변이 시간 그래프죠. 자, 그러면 우리 등속 운동은 어떻게 표현해? 얘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등속이죠, 등속. 왜냐면 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속도. 그치. 우리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치? x가 뭐를 의미해? 시간이지. x가 시간이고 y가 뭐야? 거리지.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지. 그래서 우리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하더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등가속 운동 어떻게 표기해야 돼? 이차함수. 그치, 요렇게 이차함수로 표현을 한다. 그치? 얘가 우리는 2번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죠. 등가속 운동. 그럼 얘는 정지 상태는 얘는 어떻게 표기해? 일자. 그치? 얘는 아까 정지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했네. 요렇게 처음과 나중이 상태가 똑같은 게 정지인 거죠, 정지. 그치. 자, 그럼 잠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 VT 그래프에서 얘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기울기.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그치? 가속도. 그러면 시간분의 속력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더라. 그치, 기울기가. 그러면 얘 면적이 의미하는 거 뭐야? 그치,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시간 곱하기 속도, 속력은 넓이는 우리는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AT 그래프 보자. AT 그래프. AT 그래프. 자, 그럼 AT 그래프에서는 등속 운동을 어떻게 표기해야 돼? 등속 운동. 이렇게?
일단 헷갈리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등가속 운동은 어떻게 표기해? 그냥 가속도가 일정하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렇지. 얘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우리 얘는 등가속 운동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운동이 정지 상태 아니면 등속 운동인데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 그냥 X죠. 그치? 맞아. 요렇게 맞닿아 있는 거는 얘가 정지 아니면 뭐야? 등속이겠죠? 둘 중에 정지인지 등속인지 모르는 상태야. 왜냐? 우리 이제 배울 건데 우리 두 번째 국민 공식 있지. F는 ma지, ma. 얘가 의미하는 게 뉴턴의 제2법칙, 즉 가속도 법칙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또 질량이랑 가속도는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즉 우리 미리 알려줄게요. 이 F가 의미하는 게 힘의 합력이고 그리고 이 ma가 의미하는 게 R자임인 거야. R자임. 그래서 우리 가속도 법칙은 지금 뉴턴의 제2법칙은 힘의 합력이랑 R자임이 같다라고 하는 공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R자임이 0일 때 R자임이 0이다 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다 라고 하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다고 했어? 그치, 물체의 운동 상태가 정지 상태 아니면 등속 운동하는 상태다 라고 했지. 등속. 자, 왜 그러냐면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이라는 말은 내가 가속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지. 왜냐면 R자임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얘가 0이라는 거는 질량이 0일 수는 없잖아, 물체가. 그러면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가속도가 0이다. 그리고 물체가 정지에 있으면 안 움직이겠지, 그치? 그리고 물체가 원래 이렇게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얘가 가속도가 없다는 말은 마찰도 없다는 말이고 뒤에서 밀어주는 외부 힘도 없다는 말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대로 똑같은 속도로 계속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즉 R자임이 0일 때는 정지 상태인지 등속 운동인지는 우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는 모른다.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둘 중에 한 가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자, 이제 가속도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가속도. 자, 아까 가속도는 정의가 뭐라고 했어?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가 변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지.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를 뭐라고 해? 속도가 감소한다 또는 감속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를 감속이라고 하죠. 느려지는 거를. 그리고 빨라지는 거를 가속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가속. 그치? 얘가 빨라지는 거. 빨라져. 자, 그러면 우리 물리에서 우리 감속도라는 말 들어봤어? 물리에서. 아니요. 안 들어봤지? 물리에서는 가속도라는 말만 있는 거야. 가속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리에서는 왜 감속도라는 말을 안 쓸까? 우리 아까 물리라는 학문은 아까 무조건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지. 효율성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원 점수 말고 그냥 평균으로 퉁친다. 평균의 개념도 쓴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물리라는 학문은 효율성이랑 편리함을 엄청 따진 학문인데 우리 굳이 감속도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속도가 빨라질 때, 우리 속도가 증가할 때 아까 우리 방향 표시할 때 어떻게 했어? 부호로 오른쪽 왼쪽 구분했지.
얘도 마찬가지. 속도가 빨라진다. 즉, 더 속도가 더해진다는 거를 플러스라고 표기를 하자. 그리고 속도가 감소하는 거를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야. 즉, 부호로 표기하자고 하는 거지, 부호. 그래서 그냥 더하는 연산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3m/s 제곱이 있다. 그리고 얘가 2m/s 제곱이 있다. 그 얘를 더한다고 해볼게. 얘가 둘이 같은 방향이라면 가속도가 얘가 뭐가 돼? 5가 되는 거고, 그치? 얘가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라면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치? 즉, 연산은 다 더하기인데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즉 반대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 즉 방향에 따라서, 즉 부호를 통해서 다 더하는 연산만으로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쵸?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값이고 얘가 플러스 값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플러스 2가 되지. 얘네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3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2일 값이면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냥 더하는 연산만으로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굳이 감속도라는 말 쓰지 말자. 왜냐?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속도라는 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냥 가속도 하나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자, 그럼 가속도를 한번 공식화 시켜볼게요. 가속도를. 우리 가속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 속도 변화랑 관련이 있다 했지. 즉, 속도가 얼만큼 빠르게 변하는지를 의미하는 게 가속도예요. 그럼 얘를 아까 물리에서 빠르기를 의미하려면 항상 뭘로 나온다 했어? 그치, 시간. 그리고 얘는 아까 속도 변화와 관련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으니까 분자에는 뭐가 와야 돼? 속도 변화량이 와야 돼. 속도 변화량. 알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의미가 뭐냐면 속도 변화량이 빠르기, 속도 변화량의 빠르기인 거야. 즉,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의미하는 게 가속도다라고 하는 가속도. 아까 가속도는 기호로 A를 쓴다라고 했죠, A. 아까 브레이크 옆에 있는 악셀레이션, 즉 악셀의 앞글자를 따서 A라는 기호를 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철수가 0이가 나와요. 철수는 처음에 0m/s에서 100m/s가 되었다. 자, 0이는 처음에 0m/s에서 10m/s로 변했대. 둘 중에 누가 더 가속도가 큰 거야? 시간이 없어. 그치.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철수는 100초 동안에 100m까지 변했대. 0이는 10초가 아니라 1초 동안에 변했대. 그러면 철수의 가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1이지. 철수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10m/s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0의 가속도가 더 크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속도는 0이가 더 커요. 가속도는 0이가 지금 철수보다 더 큰 거야. 자,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속도 변화량은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속도 변화량은 철수는 100만큼 변했고 지금 0이 얼만큼 변한 거야? 10만큼 변한 거지.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면은 철수가 더 큰 거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누가 더 커?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 0이 그치. 단위 시간 동안 얘가 더 많이 변하니까 얘가 더 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변화율을 물어보는 데가 있고, 변화량을 물어보는 데가 있고. 우리 약간 물리는 약간 한 글자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지금은 조금 편한데 나중에 이 단원 전기 파트 넘어가면은 전류, 전압, 전기, 전하, 전하량, 전기장 한 글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역학보다 우리 전기 파트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왜냐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 전기랑 전자, 전하, 전류, 전압. 다 앞글자는 똑같고 뒷글자만 다른 거야. 한 글자씩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해서 우리 한 번 배울 때 조금 용어를 좀 깔끔하게 알고 가면은 나중에 편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우고 우리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자. 이샤, 이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볼 건데, 자, 등가속도 운동.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볼 거예요. 자,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방법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우리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 그래프를 통한 해석. 그래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공식을 통한 해결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을 의미해서 푸는 방식이 있다. 라고 할 거야. 일단은 요거 세 가지 방법 다 알려줄 거긴 한데, 우리 세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거, 맞는 방법으로 이제 문제 해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리고 우리 쌤이 안 알려주는 방법인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푸는 방법이 있어. 뭘까? 혹시 아는 친구? 아까 쌤이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그냥 다 가만히 암산을 하더라고. 안 풀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푸는 방법이 암산이에요, 암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 소음률 다 풀어봐야 돼. 내가 문제 풀어보라고 띄워놨더니 다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그래프를 통한 해석 방법 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통합과학에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 배웠던 거 딱 하나 있지. 어떤 운동이야? 그치, 자유낙하 운동. 우리 자유낙하 운동.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죠, 지면으로. 자,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자유낙하 운동 배울 때 우리 항상 초기 상태가 어땠어? 정지. 그치, 항상 초기 상태가 정지였죠, 정지. 그리고 자, 우리 혹시 기억을 하는 친구, 얘가 떨어질 때의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우리 친구들 한 2년 뒤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다 1년 반 뒤에 봐야 되구나. 통과 봐야 돼, 통과. 속력 구하는 공식 뭐였지? V는 GT, 그치. 그리고 얘 높이 H 구하는 공식 뭐였어? H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불과 한 9개월 전에. 통과할 때 배웠어요, 이렇게. G가 뭐예요? G? G는 중력 가속도. G가 중력 가속도. 쉬는 시간이죠. T에서.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고, 크기는 한 9.8 m/s 제곱돼요. 그런데,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냥 10으로 퉁쳐라. 라고 많이 하지.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래서 얘네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걸 배울 건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래프. 좀 크게 그리자. 보기 편하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VT 그래프죠. 왜 VT 그래프를 제일 많이 쓰냐면 얘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 면적이
거리를 의미하지.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물리량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VT 그래프를 쓰는 거야.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만 의미가 있잖아. 속력 또는 속도. 면적은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 ST 그래프는 한 가지, VT 그래프는 두 가지의 물리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 우리 자연낙하 운동할 때는 통과에서는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처음에 속도가 없겠지, 정지니까. 그래서 아마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초기 상태가 정지 상태가 아닌 걸 배우는 거예요. 정지 상태. 얘가 초기에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도 처음에 정지 상태가 아니니까 얘를 조금 위로 당기면 되겠지, 위로. 그치? 그럼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 초기 속도가 몇이었어, 아까? V0지. 그 그래프에서도 초기 속도가 V0 값을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의 속도에 도달한 시간을 봤을 때 t초가 걸렸다고 해. t초.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할 때 면적을 알아서 면적. 이 면적 어떻게 구할 거야? 우리 보통 면적 구할 때 이렇게 사각형 나누고 그리고 이 삼각형 나누어서 보는 거지. 그치? 삼각형 나누어서. 그치? 삼각형.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뭐가 되는 거야? V0 T가 되는 거. 그렇지. 자, 그럼 문제는 이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밑변은 지금 T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얘 높이 알아 몰라 지금. 모르지.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속도로 알아요. 그치. 그럼 아직 속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기울기가 우리가 뭔 걸로 알고 있어. 기울기가 A지, A. 물론 여기서 G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A라고 할게요. 이 기울기가 A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지? 수학적으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X는 지금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X, 즉 시간이 1초가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A가 되려면은 Y 값은 얼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야? 1A만큼 증가해야지 X분의 Y 하면 A가 나오지. 그럼 예를 들어서 2초가 증가했다고 하면 Y 값이 얼만큼 증가해야 돼? 2A만큼 증가해야 되지. 자, 그러면 T초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얼만큼 증가해야 돼? TA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TA인데 TA보다는 AT라고 많이 써요. 시간을 뒤로 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얘의 증가량이 뭐라는 거예요? AT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얘의 높이를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이 팔행이의 넓이가 뭐가 돼? 면적. 2분의 1, 그리고 AT 곱하기 T 값이니까 AT 제곱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초기 속도를 가시는 등가속도 운동의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공식이 뭐냐면 t초 후에 변이를 구하는 공식인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이동 거리 또는 변이를 기호로 S라고 쓴다고 했지. 그래서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를 통해서 t초 후의 속도까지도 지금 구할 수 있다. t초 후의 속도를 아까 V라고 할게, V. 자, 그러면 V는 처음부터 얼만큼 증가한 거야? 아까 얘가 뭐라고 했어? 그치, 아까 AT라고 했지.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나중 속도는 초기 속도가 우리 V0였지. 근데 속도의 증가량이 얼마야? AT인 거지. 자, 그러면 얘는 V0 더하기 AT 값이 된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만 알면은 공식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이 그래프를 해석만 할 줄 알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약간 눈치를 챈 친구도 있겠지? 아까 통과할 때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어때? 아까 초기 속도가 통과에서는 정지라고 했잖아. 정지라고 하는 거는 V0 값이 0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 V0에 다 0 값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자연학과 운동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요거를 배웠으면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쉬웠을 건데 그냥 단순히 외워 라고 해서 조금 중력 파트를 좀 힘들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런 그래프를 해석만 할 줄만 알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등가속도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이 있어요. 세 번째 공식은 다행히도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세 번째 공식은 과학자들이 나는 시간이 없을 때 상황에서 시간이 안 주어진 상황에서 등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해서 1번, 2번을 그냥 연립한 거야, 연립. 1번, 2번씩을 연립을 해서 이 시간이라는 미지수를 소거시킨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그리고 초기 속도의 제곱인 거야. 이 마지막에는 시간이 안 주어졌을 때 상황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을 연립해서 정리했더니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한 해석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을 통한 해석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을 이용한 거를 보자. 자, 우리 아까 평균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다, 뭐뭐 하는 셈이다 라고 치는 거라고 했죠. 우리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지금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등속이야, 등가속 운동이야? 이 운동. 가속. 등가속 운동이지, 그치? 그럼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은 등가속 운동을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등속 운동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평균의 개념을 사용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우리 요런 그래프가 있었죠? 요런 그래프. 그 처음에 처음 속도가 10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나중 속도가 30이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총 10초 만에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면적이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지. 이 면적이 몇이야, 지금? 얘는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 운동이죠? 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그치. 사각형 잘라서 100이고, 삼각형도 100이고, 그치. 얘는 전체가 200이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원래라면은 사각형 자르고, 그리고 삼각형을 하거나, 아니면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되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거야. 뭐 지금은 물론 숫자가 간단하고 미지수가 안 섞여 있어서 쉬운데 나중에 얘네가 저렇게 미지수로 주어지거나 조금 복잡한 숫자면은 불편하다 이거야. 어렵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둘이 더하는 값을 2로 나누는 거야, 2. 자, 그러면 30 나중 속도지. 처음 속도 10이지. 얘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돼? 20이지, 20, 그치? 그러면 평균 속도가 20이 되는 거야. 그럼 평균 속도로 나는 요렇게 등속 운동한 걸로 칠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각형. 20 곱하기 10이니까 이 면적도 200이지. 그래서 이 평균 속도는 등가속 운동을 등속 운동으로 그냥 편하게
왜냐면 한눈에 직관적이니까 이렇게 바꿔줘서 푼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공식, 그리고 세 번째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시 한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보자. 우리 간단한 예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처음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다. 그리고 이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한대. 등가속. 자, 그리고 이 물체가 100m를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렸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1번.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가속도. 그리고 2번 문제. 이 물체의 10초 후의 속력을 구하시오. 10초 후. 속력은 무엇인가? 자, 한번 풀어보자. 자, 이게 4번 방법은 없는 방법이야. 암산은. 알겠지? 하면 안 돼.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풀면 된다. 아이고. 조야, 뭘 많이 떨궜는데? 괜찮아요. 자, 저기 뭐 떨궜다. 뭐 젤리 같은 거. 스트레스 볼인가? 그치? 풀었어? 30초만 있다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먼저 1번 방법, 그래프를 통해서 볼게. 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그래프가 뭐라고 했어? 그치, VT 그래프라고 했죠. VT 그래프. 자, 그러면 얘가 총 10초가 걸렸네, 그치? 그럼 얘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점을 찍고, 점점 일정하게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이지. 여기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래? 10초지, 10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0m 이동했지. 그러면 얘의 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면적이 100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나중 속도가 몇인 걸 알 수가 있어? 20인 거를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10초 후의 속력은 우리가 20m/s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의 기울기, x승가량 10, y승가량 20이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인 거를 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알아보자. 얘네를 구하려면은 우리 공식 뭘 써야 돼?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몇 번 공식 써야 돼? 그치? 우리 첫 번째 공식 써야 돼. 첫 번째 공식. 자, 첫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 우리 이 공식이었지. t초 후에 변이를 구하는 공식. t초 후에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 적으면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거리, 이동한 거리 줬지. 그럼 얘가 100이 되는 거고, 초기 속도 뭐라고 했어? 정지니까 0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 가속도는 모르니까 그대로 a를 적어주고, 시간 몇 초라 했어? 10초의 제곱이지. 즉 100이네. 그치? 그럼 이 a가 뭐가 돼야 돼? 여기서 a는 2구나 라는 걸 알고 있지. 2m/s 제곱이다. 이 다음에 우리가 A를 구한 다음에 몇 번 공식 써야 돼? 2월. 두 번째 공식이 뭐였어요? V는 초기 속도 더하기 요거였지. 그럼 초기 속도 몇이었어? 0이니까 없어지고, 그치? A가 뭐야? 2부 시간이 10초가 걸렸네. 그래서 20m/s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방법, 평균 속도를 통해서 보자.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10초가 걸렸지, 10초. 그치. 그리고 얘가 등가속 운동을 한대요. 그치? 근데, 얘가 그러면 우리가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얘가 처음에 0이고, 그치? 얘가 100이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인 거야? 나중 속도가 20인 거지. 그치? 근데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방법인데 좀 이해를 하기 쉬우라고 제가 부가적으로 그린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나는 얘가 전체 이동한 시간이 얼마야? 10초지. 전체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100m지. 그럼 나는 요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 저것만 보고도 얘가 그러면 요렇게 운동을 했네, 그치?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하는 거야? 100이 되려면 100m 되려면 100m, 이게 10이지,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눈 몇인 거야? 이 10이라는 게 평균 속력이지, 평균 속력,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쌤이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에 나누기 2라고 했지. 그러면 처음 속도가 이거였잖아, 그치? 0이잖아. 그러면 10이 되려면 나중 속도가 뭐가 돼야 돼? 20이 돼야 돼, 20, 그치? 그래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원래 그래프가. 그래서 이 기울기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0분의 20이니까 2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각자한테 약간 맞는 방식으로 풀면 돼요. 자, 두 번째 예시가 뭐냐면 우리 비행기가 있다고 할게.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 비행기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등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할게.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 있어. 활주로예요. 활주로. 근데 비행기가 총 900m를 이동했다. 900m. 900m를 이동한 순간 비행기의 속력이 V는 60m/s까지 도달을 해서 이 비행기가 이륙을 했대, 이륙. 자,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그리고 가속도를 구하시오. 공부해보자. 응? 공식은 어디 있어요? 교재? 우리 교재에 한 5페이지 정도 있을 건데. 미안해, 쌤 책이 없어서. 교재 여유분이 없어. 어려워. 안 어려워, 할 수 있어. 우리 공식이 어디 있냐면, 그냥 아까 본 거예요. 없긴 했어요. 공식 있는데? 쌤이 정리했는데. 그런가요? 아하하. 얘가 어디 있냐면, 얘가 등가속도 법칙에 있을 거야. 조금 뒤로 넘어가서. 그냥 우리 두 단어를 한꺼번에 나가서. 여기 있다. 좋네. 우리 페이지 30, 공식 정리된 거나? 미안, 항상. 여기 있다. 다 있지. 37페이지. 아까 그래프로 볼 때 있잖아요. 2-12로 V가 20 있잖아요. 그걸로 A를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이걸로 한번 더 할까? 똑같은 문제라서. A가 T분의 V예요? 맞아. 아, 그래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 했잖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T분의 B. V가 속도 변화요? 원래는 정확하게 그냥 델타 V인데, 근데 우리 통과에서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A는 T분의 B. 근데 원래 정확하게는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자, 그럼 우리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방법,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 VT 그래프죠, VT 그래프. 자, 그러면, 얘는 감사하게도 나중 속도가 나와있지. 이륙할 때의 속도. 그러면 얘는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60. 그치? 그리고 초기 속도가 0이라고 했지. 정지니까. 그치? 그럼 얘는 0에서부터 60까지 가는데, 우리가 시간은 몰라야 하지? 그런데 이 넓이를 알 수가 있지, 우리가. 넓이가 뭐라고 했어? 900이라고 했죠, 900. 자, 그러면 얘가 900이 되려면은 걸린 시간이 몇 초가 돼야 돼? 30이지, 30,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 걸린 시간이 30이 걸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니까 30분의 60이지. 그래서 2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공식을 통해서 볼게요. 공식. 얘는 그럼 몇 번째 공식을 써야 돼? 자, 문제에서 지금 뭐가 없어? 시간이라는 정보가 없지, 시간. 그럼 몇 번째 공식 써야 돼? 세 번째 공식, 그치? 자, 그럼 세 번째 공식, 아까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초기 속도의 제곱이라고 했지. 요거는 우리 페이지 36페이지인가? 거기 정리 다 있어요. 공식이랑 그래프까지. 자, 그럼 얘는 보자. 그러면 우리 가속도 모르니까 그대로 EA. 근데 전체 이동거리 알지? 얘가 900인 거고. 그러면 나중 속도가 우리 60이니까 60의 제곱 3600이네. 예, 0이지. 그대로 더. 그러면 얘가 3600이고 얘가 1800A니까 A가 뭐가 돼? A는 2가 된다. 그치? 자, 그러면 A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서 시간을 구해야 돼? 뭐 첫 번째 공식을 써도 되고 뭐 두 번째로 써도 돼. 상관없어요. 그치? 그럼 두 번째로 써볼까? 두 번째는 V는 V0 더하기 AT잖아. 자, 그러면 얘가 60이었고, 그치? 얘가 0이지, 그치? 그러면 AT, ET가 60이니까 T는 30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얘가 지금 처음은 정지고 얘가 60이니까 아까 평균 속도 뭐라고 했어? 처음 더하기 나중 나누기 2라고 했지. 그럼 얘는 평균적으로 30m, 딴 색으로 할게. 물론 얘는 등가속 운동이긴 하지만 얘는 평균적으로 30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거라고 가정하자. 얘는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셈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30m/s로 900m를 가려면 몇 초가 필요해? 30초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울기 30분의 60이니까 2가 되더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거 문제만 같이 풀고 쉬는 시간 할게요. S는 이건 거리요, 우리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줄 거야. 문제에서 이동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변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잠깐 아까 칠판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것만 같이 풀어보고 풀이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잠깐 자고 켜질 동안 우리 교재 한번 보고 있을래? 우리 이렇게 켜지면은 잠깐 봅시다. 미안. 읽어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우리 예전에 수능 문제, 18번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배점이 얘는 3점이에요, 3점. 우리 친구들은 오늘 쌤이랑 배웠으니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어디다 푸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 때나? 아무거나? 어. 어디 얘도 푸는 상관없어.
얘는 오늘 배웠던 개념을 다 사용하면 돼요. 이것만 풀고 또 쉬는 시간 가지자. 자, 아마 1분 정도만 시간 더 줄게요. 자, 같이 볼게요, 이제. 자, 그 문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들, 그 조건들을 먼저 정리해야 돼. 자, 그럼 얘가 지금 첫 번째 조건. 얘네 질량이 지금 몇 대 몇이야? A랑 B랑 질량이 지금 2대 1이다, 그치? 일단은 질량이 서로 다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서로 같은 힘을 받는데, 같은 힘. 그리고 두 번째, B의 속력은 뭐 처음에 A랑 B가 둘 다 V였지, 그치? 근데 B는 나중 속력이 뭘로 변했다? 2분의 V로 변했다. 오늘 요 힌트 세 가지 가지고 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아직 쌤이랑 안 하긴 했는데, 우리 아까 두 번째 국민 공식이 뭐라 했어? F는 M이라고 했지. 자, 그럼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F는 MA. 자, 그럼 문제에서 A랑 B랑 뭐라고 했어? 둘이 서로 같은 힘을 받더라 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 F가 지금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지. 얘가 일정하다.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질량의 B는 A랑 B가 몇 대 몇이라 했어? 2대 1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이 가속도의 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그치? 가속도의 B는 1대 2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그치?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지. 속도 변화량.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가속도의 정의고요. 그리고 아까 평균 속도는 뭐라고 했어? 평균 속도는 뭐라고 했어? 평균 속도니까 속도? 시간분의 뭐가 되는 거야? 시간분의 변이지, 변이. 그치? 시간분의 변이다, 그치? 자, 그러면 A랑 B랑 지금 같은 시간에 요만큼씩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시간은 서로 일정하다, 그치? 그러면 얘네 일정하니까 얘를 조금 배제해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디에만 비례하는 거야?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에만 비례하는 거지, 그치? 그럼 평균 속도라는 거는 우리 시간은 둘 다 일정하니까 어디에만 비례하는 거야? 변위에만 비례를 하더라, 그치? 얘는 여기에만 비례를 해. 자, 그러면 가속도의 비율이 1대2라고 했죠.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A는 전체 이동한 변위가 얼마야? D니까 A는 2D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치? B는 D 플러스 X만큼 이동을 했다, 그치? 그럼 B의 변위는 D 플러스 X이다. 자, 그러면 끝났죠? 자,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 B의 속도 변화량을 볼게요. 자, 그럼 A의 속도 변화량은, A는 속도가 처음에 얼마였어? V였지, V. A의 속도 변화량은 처음에는 V였다가, 우리 아직은 어디까지 변할지 몰라. B의 속도 변화량은 V에서 뭘로 바뀌었어? 그치? B는 처음에 V였다가 2분의 V로 바뀐 거잖아, 그치? 얘는 2분의 V로 바뀌었다, 그치?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B는 2분의 V지. 그러면 A는 얼만큼 변해야 돼? 4분의 그치? 왜냐면 아까 비율이 1대, 가속도의 비율이 1대2니까 얘도 1대2여야 되지. 얘가 2니까 얘는 그러면 4분의 V만큼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러면 A의 최종 속도는 몇이 돼야 돼? 4분의 3V가 된다, 그치? 4분의 3V.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변이랑 평균 속도가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의 평균 속도가 몇이 돼? A의 평균 속도? A의 평균 속도가 뭐가 돼? 얘네 더해서 나는 이해하면 되지. 얘의 평속은 8분의 7V가 되는 거고, 그치? 얘는 얘 더하면 뭐가 돼? 2분의 3V인데 나누기 2하면 4분의 3V인 거지, 그치? 얘의 평속은 4분의 3V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왔다. 아까 여기서 변이랑 평균 속도랑 비례한다고 했지. 아까 그러면 A의 변이는 얼마야? 2D인 거고, 그치? 그리고 B의 변이는 얼마였어? D 플러스 X지. 얘가 뭐랑 같다는 거야? 평속이랑 같다는 거잖아. A 평속 뭐였어? 8분의 7V. B 평속 4분의 3V지. 요 관계식을 풀면은 정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7분의 5D가 나온 거야. 알겠죠?